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 장관 임명에 따른 여야 정치권의 대립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향후 전국은 시계 제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을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한 달 정도 떠들썩했던 조국 그 당시는 후보자 시절이었고요. 네. 어제 임명이 되고 대통령이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네.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상황 총평 먼저 시작하시죠. 아마 우리 정치사상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예. 장관 후보자 한 사람과 그 가족을 둘러싸고 온 사회가 언론과 야당과 그리고 검찰까지 예. 뭐 통계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100만 건 이상의 기사가 예. 다뤄졌다고 하는 것도 사상 유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아마 세종대왕이 살아 돌아오셨어도 예. 이 청문회는 통과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한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도 고심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임명할 경우와 지명 처리할 경우 두 경우 모두의 말씀 자료를 준비시켰다고 하는 데서도 예.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아마 고심 끝에 임명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시고 하셨던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실한 혐의 없이 예. 의혹만 가지고 낙마를 시킨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사실 뭐 청문회 대상은 아니었지만 얼마 전 김기식 금감원장 경우도 사실은 나중에 다 무죄됐거든요. 뭐 그런 경우가 좀 나쁜 선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원칙과 일관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아마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선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도 결국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가 조국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장관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인사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간 전 사회가 다 조국 문제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 조국 너머를 좀 바라보자. 조국 이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 심화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더 확장되는 뭐 그런 조국 너머를 좀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 장관께서는 지난 몇 주 동안 비판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임명을 하셨습니다. 전 어제 하루 종일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고요. 하루 종일 좀 착잡했습니다.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명을 강행하리라는 분석이 많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설마, 혹시 라는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렸는데 뭐 역시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착잡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대통령께서는 취임식 때 하셨던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문구 있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취임사를 대통령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리신 거다. 또 하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포기하고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저는 선언하신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내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꾸어 쓰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대통령께서는 정의, 공정 이런 거 입에 올리시면 안 되고요. 포용국가, 무슨 국민 통합 이런 거 입에 올리시면 안 되고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 원인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제공한 것이었다. 책임은 그 두 분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임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조금 이따 더 예. 질문이 나오시면 제가 드릴 텐데 예. 제가 어제 임명식 장면을 보면서도 참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예. 다른 때와는 달리 다른 장관들도 계셨는데 배우자나 가족들이 없었죠. 참석을 예. 안 했잖아요. 아니 조국 후보 부인만 불참시키면 되지. 다른 6명의 장관들까지도 그런 기회를 박탈했다는 거는 진짜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예. 게다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를 했잖아요. 예.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그 임명의 변을 생중계를 통해서 그 처음이었죠. 전국에 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 정부, 이 정권은 조국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착잡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그 전에 조금 전에 하셨던 이야기에서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그 임명을 보고 네. 나는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신 거나 다름없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조국 장관을 후보자로 선택하셨을 때부터 예. 그런 비판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음. 그러나 저는 대통령이 그 원칙을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을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구냐 예. 하는 데서 뭐 좌고우면 없이 그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이 조국이다라고 생각해서 후보자로 예. 선택을 하셨고 어제 임명도 저는 그 일관성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물론 보수 세력 일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예. 그것은 진영 논리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그 명분, 그것은 뭐 일부 지지자들만의 명분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더 심화되고 또 특권 사회에서 공정 사회로 가는 예.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서 조국과 대통령이 제공했다고 하셨는데 원인을요. 예. 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아직 그것도 다 혐의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조국 후보의 가족들과 관련된 의혹이죠. 예. 조국 장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은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던 거고 만약에 단국대 정교수한테 조국 후보가 직접 부탁을 했다면 예. 그 사실이 만약에 그것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임명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그 가족들을 둘러싼 한 달간에 걸친 먼지털이식 예. 의혹 제기 그래놓고 이제 만신창이가 됐으니까 장관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은 것은 대통령께서 어렵지만 중요한 결단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더 질문을 하시면 네. 제가 차곡차곡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통령 어제 이제 나쁜 선례 말씀을 그거부터 네, 여러 얘기하죠. 가지 말씀을 주셔서 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예. 이유 때문에 줄곧 일관성을 가지고 그 일관성의 결과로 임명을 하셨다 이렇게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지금 조국 장관이 한다는 그 검찰 개혁이 두 가지입니다.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예. 이거는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그때도 그 법안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니까 아 이거는 일단 국회로 갔으니까 예. 국회 차원에서 국회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회로 간 거예요. 조국 장관이 그 두 가지 개혁 과제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할 만한 게 없어요. 국회가 이제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어제 취임사에서도 계속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늘 말씀을 드렸듯이 검찰개혁의 본질은 저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그게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예. 나머지 지금 하겠다는 거는 다 격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이 검찰 개혁의 본질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다. 행동으로 묵묵히 조용하게 말없이 실천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 이상 더 그 중요한 검찰 개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국 장관이 가서 하겠다는 검찰 개혁이 그냥 인사권 막 그 휘두르면서 지금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 칼들을 무디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됐고요. 예. 그 본인과 관련한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고 다 가족들의 문제다 예. 그러는데 저는요 그 정도 고위 공직자라고 하면 본인 말고 예. 그러니까 일가 친정만 사돈의 팔촌까지 다 책임지라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가 일가를 이룬 결혼을 해서 일가를 이룬 즉 배우자와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 있잖아요. 네. 그 정도 범위의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만큼은 자기가 설사 몰랐더라도 책임지는 그 정도의 도덕성은 저는 고위공직자라면 그 정도의 예. 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아니 배우자와 자녀들한테서 일어났던 일을 나는 모르니까 위법적인 게 없으니까 이렇게 피해간다는 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왜 대통령 말씀 중에서 의혹만으로 네. 예. 임명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대통령이야말로 이번에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말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드셨다. 자, 보세요. 앞으로 후임 대통령이든 이제 다른 정파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예. 수많은 의혹을 가진 이제 후보자들이 그냥 장관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을 다 예시로 들면서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회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어제 말씀하시면서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국회가 운영하는 과정에 이렇게 나쁘게 운영한다는 그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건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법적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렇죠. 예. 법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도덕성,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을 남겨두고 단지 범법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대로 임명을 했다. 그러면서 나쁜 선례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지금까지요 낙마하고 고만두신 그 후보자들 있잖아요. 예. 다 그분들이 의혹 때문에 고만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어느 사람이든지 명백한 범법 행위만 없으면 누구나 다 고위공직자 장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명백한 범법 행위라는 거는 설사 재판에 그 진행 중이라도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 판결은 그때 최종 결론이 예. 나잖아요. 그런 범법 행위가 있어도 대법원 판결까지 안 가면 누구나 장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매우 나쁜 선례를 오히려 대통령께서 만드셨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번 과정에서 청문회 제도를 정말 무기력하게 만든 사람들은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국 후보자는 끊임없이 의혹을 부풀리고 생산해서 만신창이를 만들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쪽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여당에서 요구했는데 법사위원장이나 야당 의원들은 코웃음을 쳤죠. 예. 그래서 결국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했는데 나머지 5명은 왜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한 겁니까? 저는 그럴 정도의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었나? 예. 그 나머지 5명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예.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겁니다. 청문회를. 저는 정말 이번 과정에서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를 들면 주광덕 의원 같은 사람이요. 예.
조국 후보 지금은 장관이 됐습니다만 아들 문제를 제기하면서 뭐 아들 문제를 제기하니까 후보자가 긴장하는 것 같더라, 손가락을 비비더라. 이게 무슨 관심법입니까? 이런 걸로 의혹을 제기하고 예. 하다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의 청문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후보자를 망신 주고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데 수신제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하느냐라는 논리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건 넘는 그런 보도 속에서 예.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사실도 엄청나게 가짜 뉴스도 많은데 많았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야당에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청문회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고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고, 이게 정쟁의 장이 되니까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구에 가서 장외 집회하면서 뭐 서울 시내 구청장 중에 몇 사람이 호남이라는 둥, 부울경이 단결해야 된다는 둥,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진영 싸움으로 만든 예. 장본인들이 바로 자유한국당이었고, 그런 진영 싸움으로 간 상태 속에서 대통령이 그런 의혹 부풀리기를 무조건 받아들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유한국당에 부풀리기 때문에 그거에 속아 넘어가서 자유한국당이 그 생산해낸 많은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 예. 부풀린 사실, 그것 때문에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반대를 했고 자유한국당에 전혀 동조하지 않는 20, 30대가 분노했고 서울대, 고대 학생들이 촛불을 들었겠습니까? 이 상황을 그냥 자유한국당의 좀 부분적인 비합리적인 그 행태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네, 지금 두 분 이야기만 쭉 들어봐도 정말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여야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오히려 조국 대전 2라운드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저희가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 준비했거든요. 듣고 오시죠. 국민 절반 이상이 분노하는 민심입니다. 이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눈 감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문연대, 반조국연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내에서는 사실은 반문연대로 형성되기는 우리가 해임건의안이나 국정조사나 저희가 힘이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관련해서 물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당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태도는 정쟁이며 어쩌면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와중에 무엇이 못 믿어서 벌써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합니까? 이것은 모순이며 이율 배반입니다. 자, 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해임 건의안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장관 임명되자마자부터 지금 이게 국회에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이 네.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를 정쟁화했고 예. 거기에 검찰이 개입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포렌식 자료를 운운하는 야당 의원들도 있었어요. 예. 그것을 검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예. 그렇게까지 해서 모욕 주고 의혹 부풀리게 했는데 어제 대통령 임명하신 데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0대 47 오차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리얼미터가 계속 그 여론조사를 해왔거든요. 예. 여론조사는 어느 한 단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추세가 중요한데 저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것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에 후보자 부인을 소환조차도 안 하고 기소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예. 그리고 이미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자료 흘리기를 검찰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계 문제 같은 일들을 예. 계속 벌이고 있는 거죠.
오히려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진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느꼈고 그렇다면 조국이 그걸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밀란 얘기도 했어요. 근데 민심이 50대 47인 밀란은 없습니다. 적어도 7대 3 정도 되고 예. 탄핵대가 70%가 조금 넘었었죠. 네. 그 정도 돼야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검찰 수사 잘한다고 박수 쳐놓고 특검하자고 하는 건 우선 명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임 건의안은 장관이 업무 중에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하는 건데 이제 취임한 지 하루 만에 해임 건의안 얘기하는 야당은 정상이 아닙니다. 저건 여전히 정쟁 구도로 몰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예. 그리고 제가 오면서 대한연대 박지원 의원의 이제 인터뷰를 들었는데 예. 네. 대한연대는 참여 안 한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국회 내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에 유승민계 정도의 힘만 가지고는 현실성도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예산국회가 열리고 하는 속에서 자유한국당은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저는 이 정쟁 구도를 계속 끌고 가다가는 오히려 더더군다나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예.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건 여론에서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평화당 대한정치연대에서 동참을 안 해주면은 해임 건의안이 과반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야당이 내놓은 카드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 그 말씀에 그 질문에 대답드리기 전에 지금 유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네. 간략간략하게 제가 반박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론조사 얘기하셨는데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아마 5 내지 6% 정도 될 정도 거예요. 되죠. 그리고 과연 지금 저 여론조사에 정치적 성향이 통제가 됐는지 무슨 얘기냐면 과연 중도층이 어느 정도나 응답을 했는지를 좀 봐야 제가 그 결과표를 봐야 그 분석이 제대로 될 텐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도층은요 평상시 여론조사에는 응답을 잘 안 해요. 평상시 여론조사는 주로 여야당의 극렬 지지자들만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임명되기 전까지 청문 과정에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 중도층들도 응답을 의사표시를 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엔가는 중도층이나 호남에서 그 굉장히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어제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 임명된 걸 갖고 적절했냐 부적절했냐라고 물으면 저는 거기서는 이제 평소에 응답하지 않았던 중도층은 다시 돌아온다. 이왕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은요 그걸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로 자기 표심을 저는 표출한다고 보고요. 그 여론조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검찰 쪽에 자꾸 자료를 흘린다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아닌 게 다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첫째, 노환중 의료원장 그 이메일도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그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생활기록부도 결국은 한영외고 교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뭐 자기네들끼리 막 돌려봤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양대 표창장 건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박지원 그 의원이 가지고 있던 그게. 그러니까 그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닌 게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검찰을 저렇게 향해서 공격을 하고 계신지 제가 그것도 동의하기 어렵고 어제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 집권당의 수석 대변인의 입으로부터 나왔어요. 홍익표 대변인이 윤석열 총장이 사석에서 조국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저는 집권당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가짜 뉴스를 저렇게 공공연하게 그래서 기자가 소스를 물으니까 아니 뭐 그런 제보가 있었다. 출처가 명확하진 않다고 출처가 집권당 대변인이 그 정도 얘기를 할 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그 홍 대변인을 그 법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말 명백한 저는 그런 가짜 뉴스고 허위. 왜 저런 얘기를 합니까? 그 저기 수석 대변인이라는 분이. 자. 그 지금 이제 야당에서 이 이제 임명되고 나니까 해임 건의안 뭐 특검 국정조사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한국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 청문회가 성사되기 그 과정에도 저는 정말 전략적인 그 없이 느끼셨죠. 예. 무전략으로 끌고 갔던 것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있었고 네. 하나만한 청문회는 받지 말았어야 된다는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끝나자마자 막 던지는 식으로 해서는 저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내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일단 임명이 됐잖아요. 예. 그러고 청문회가 저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증인들도 다 없는 상태에서 그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증인들도 채택해서 와서 증언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 정도는 청문회를 너무 부실하고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한번 다른 야당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관철시킬 만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특검도 제가 보기에 지금 윤석열 검찰이 너무나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 검찰 힘 빼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식으로 막 던지지 말고 예.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에다 힘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다. 저런 식으로 하면 힘이 모아지지도 실리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팩트 관련해서 예.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분석 자료를 제가 조금 봤습니다. 아, 네. 예. 근데 거기 사실은 50대 47인데도 무당층들이 한 60% 정도, 60% 이상이 비판적이라는 분석이 들어있어서 예. 사실 이건 여당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될 예. 부분이고 무당층들이 충분히 자기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런 제가 분석 자료를 봤다는 점 하고요. 예. 이제 검찰이 우리가 흘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검찰의 주장입니다. 예. 저는 노한중 의료원장 관련해서도 그거를 기자가 들어가서 직원의 허락을 받고 그 화면에 떠 있던 자료를 가져갔다고 하는 건데 어느 직원이 의료원장의 컴퓨터 화면상에 떠 있는 자료를 기자한테 취재를 허락했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그 주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직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만 한 시간을 해도 부족하긴 한데 문제는 그 압수된 컴퓨터 안에 직인 그림 파일이 들어있었다는 건 검찰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밖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조국 장관의 부인이 거기에 대한 해명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검찰의 정보 흘리기는 참 악습이고 저는 이번 과정에서도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이 상황에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단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걸 경찰에게 우리한테 달라, 다시 검찰이 들고 가겠다, 검찰이 이제 시작하겠다. 이 상황에 왜 이렇게 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그렇게 미묘한 시점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 남부 쪽에 그 지검의 지휘를 받아서 아마 경찰이 계속 소환 조사를 했는데 소환에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 응하고 한국당 의원들 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는 검찰이 좀 가져와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는 이것도 윤석열 검찰은 원칙대로, 법대로 수사할 것 같아요. 그 점은 저도 공감이고요. 그런데 어느 경찰 간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경찰이 수사 중이고 마무리 안 된 사건을 통째로 검찰로 송치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드물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몇 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 가족들에 대해서 저렇게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박수치지만 결국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기억이 나네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소환도 안 하고 기소했다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부담이 됩니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서 좀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시기적으로는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저는 하는 것이다. 정무적 판단이네요. 정무적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소환도 안 하고 기소하냐 예. 그랬는데 아니 청문회 앞두고 후보자 부인을 소환하면 뭐 곤란할 것 같아서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검찰이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검찰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나름의 왜냐하면 한쪽만 너무 한다는 비난이 되고 여당 대표들 정도로 이해를 청와대까지도 뭐 검찰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수사라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예. 검찰은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는 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참 이번 과정에서 아이러니인데요. 조국 장관 부인을 소환 조사 없이 예. 기소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증거가 충분하면 소환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누구도 다 이의 제기를 안 하고 박수 쳤습니다. 증거로 따지면 패스트트랙 수사만큼 지금 그 영상을 몇 테라바이트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생중계로 다 이미 전국에 네. 예. 그러면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소환 없이 기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일각에선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제발 일관성을 좀 가져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조국 네. 후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박수치고 자기들을 향할 때는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예. 이런 이중잣대는 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옹호할 생각 전혀 없어요. 검찰이 법대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두 사안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증거가 명확하면 소환 없이 기소한다. 그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데는 공소시효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러고요. 이 패스트트랙은 공소시효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과 좀 정치적 고려를 한 거는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조국 후보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부인을 소환한다? 그러면 지금 청문회 끝나길 기다렸다 기소한 것 이상으로 저는 여당 의원들 팔팔 뛰고 검찰이 쳐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왜 그럼 소환하지 소환 없이 기소했느냐만 갖고 따지는데 그 반대였더라면 저는 뭐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 반발이. 저는 이제 일관성을 가지라는 그리고요 얘기였고요. 검찰이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하는 거를 자꾸 그걸 정치적인 그 안경을 쓰고 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조사하는 거예요, 검찰이. 아니, 관련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공소시효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랬어요. 예. 이건 말고도 아마 다른 건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인데 저는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목적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예. 우선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동양대학교가 직인 관리가 허술했고 총장 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도대체 위조했다고 했을까? 그리고 공소시효 때문에 그랬을까? 행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2년이나 남아 있었고 저는 굳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그 와중에 공교롭게도 날짜가 겹치긴 했지만 그런 무리수까지 둘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소환하면 뭐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봐주는 듯이 얘기하지만 실은 더 큰 기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어쨌든 뭐 이미 그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가져주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공소시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위조 공소시효는 그날이었고요. 행사 관련된 거는 2년 후인가 맞습니다. 행사는 조국 당시 후보의 딸이 그 문제가 되는 거지 본인이 가서 그걸 접수를 시켰으니까
정경심 씨한테는 물을 수가 없는 이런 또 미묘한 것도 있기 때문에 했다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네. 따질 이 이유가 없는 것 검찰 같아요. 수사는 어쨌든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 또 공정하게 네.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두 분께는 좀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이 앞으로 보수 통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두 분의 해안을 듣고 싶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우선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조국 파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뜻을 같이 하는 제 정당이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의 손 대표님께서는 이 문재인 정권이 조국 장관 임명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뜻을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는 뜻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상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장면을 저희가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뭔가 보수 야당 쪽에서는 아주 강하게 응집을 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네. 느껴지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바른미래당으로 보자면 유승민 의원과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까지는 이번에 예.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렇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가 연대에 대한 확답은 주지 않으셨어요. 뜨끔이지근한 네, 반응입니다. 예. 저는 그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찌됐거나 이번 기회를 본인들의 표현하는 반문연대의 계기로 예. 삼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민심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자신들을 지지해 주지 않고 또 하나는 연합의 문제는 예. 뭐 어느 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을 같이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리더십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의 리더십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이번 조국 정국에서 자유한국당 아까 우리 진 장관님도 그런 뜻을 비치셨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의 무능과 전략 실패가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지금 사실은 더 밝혀져야 되지만 나경원 대표 아들 문제도 있어요. 예. 그게 논문이다, 발표문이다. 뭐 서울대에서 그 교신 저자가 직접 부탁받았다는 예. 얘기도 했고 황모 교수는 자기 페이스북에서 나경원 대표 아들 경우가 더 나쁘다. 예.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외적 환경은 조국 후보 임명에 반대하는 데서 어느 정도 갖춰질 수는 있지만 예. 실제로 내부적인 문제, 특히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조국 장관 임명된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 정권, 그러니까 이 현 정권이 적폐 정권이라고 몰았던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의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로 군데군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난 정권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예. 결국은 이번 정권도 지난 그 실패한 정권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이 집권하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나라다운 나라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번에 조국 장관 임명하는 걸 보면서 그럼 이건 나라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정치 공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까 이 지난 정권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종말이 같이 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교훈을 얻지 못한 이유 그러면서 조국
장관을 임명한 걸 저는 오판했다고 봐요. 이 상황을. 오판했다고 보는데 이 오판하게 만든 배경에는 저는 한국당이 있다. 왜냐하면 이 현 정권 집권 세력에서 보기에 보수 진영이 지금 4분 5열, 지리멸멸. 그러니까 다소 이 상황 때문에 민심이 다소 이반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한국당 지지로, 보수 진영 지지로는 안 갈 거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끔 만든 게 저는 한국당이라고 보고요. 또 거꾸로 지금 이러한 무리수를 씀으로써 오히려 보수 진영으로 하여금 지금 반문 반조라 그러는데 저는 반문 반민주당을 고리로 해서 보수가 통합될 명분이나 동력이 충분히 생성이 됐다. 이제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보수 야당들이 합하는 걸 보고 저거는 뭐 선거 야합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뭔가 명분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당, 야당,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단 지금 오늘 왜 그 황 대표가 손 대표 찾아가고 이런 거는 조국 장관 파면에는 뭐 힘을 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오게 되는 선거법 관련한 거 있잖아요. 선거법 관련해서는 완전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같이 가기 힘든 그런 연대라고 보고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선거법하고 관련해서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내에서 소위 말하는 손학규 대표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유승민, 안철수 대표를 따르는 비당권파하고는 저는 계속 같이 가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이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헤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그 바른미래당의 소위 비당권파하고 이 자유한국당하고는 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릇은 명분은 토대가 이제 좀 마련이 조금씩 그 모아져 가고 있다. 그 상황에서 아까 리더십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맞아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만약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의 경우 우리 기득권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른미래당 쪽에서 오는 분들을 좀 앞장 세우고 새 얼굴들로 거기에 예를 들면 오세훈, 원희룡,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을 앞장 세우면서 거기에 리더십을 통해서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쪽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세우는데 다 같이 그 마음을 모은다면 저는 충분히 동력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보고 뜻하지 않게 조국 사태가 보수 통합의 계기를 몰고 온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물론 제 예측이 뭐 맞을지 틀릴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물론 변수는 많이 있고 난관도 있을 겁니다만 이렇게 여야 간에 서로 물리고 물리는 이런 그 뭐라 그럴까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한국 정치가 그래도 조금씩 한 발씩은 나아가야 되고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외적 환경은 뭐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데 동의하는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정말 그 유승민, 뭐 오세훈 이런 분 앞세울 정도라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황교안, 나경원 대표가 그런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보시죠. 뭐. 앞으로 지켜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